오바마 대통령이 잠시 후 9시부터 의회 상하원 회의에 참석하고 새 국정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흑인 10명 중 7명이 미국 사회에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본격적인 회장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소득세를 환급받는 납세자는 매년 평균 10명 중 8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앞으로 뉴욕 일원 공항의 하루 비행 편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잠시 후 9시에 의회 상하원 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동회의에서 새 국정 연설을 펼칠 예정인데요. 올해 추진할 내치 외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저녁 9시에 의회 상하원 회의에 참석해 내치 외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정된 상하원 합동회의는 8년 만에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명실상부 여소야대 정국의 첫 회의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 주도를 위해 부유층과 월스트리트 대형은행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중산층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제 분야를 통해 국민과 소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자본소득의 최고 세율을 23.8%에서 28%로 인상하는 부자 증세와 대형 기업의 세금 구멍을 막는 세제 개혁 구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세제 개혁을 통해 3,2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한 뒤 이를 중산층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 수단 마련과 고등교육, 보육 관련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화 등의 법안을 의회에 다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선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 국가와 프랑스 파리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의 배후로 주목된 예멘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 세력 격퇴를 위한 계획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민기입니다. 흑인 인권 신장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연설이 있은 지 벌써 51년이 지났습니다. 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킹 목사의 꿈은 얼마나 이뤄졌을까요? 반세기가 지났지만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 내 인종 간 벽을 없애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의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마틴 루터킹 목사의 꿈이 실현됐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54%가 동의, 4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흑인만 놓고 보면 29%만 동의했고 70%는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흑인 10명 중 7명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초보다 인종차별이 심해졌다는 미국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 초 조사에서는 전체 가운데 60%가 동의했고 3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인식에는 지난해 말 백인 경찰과 흑인 청년의 사건으로 인한 미국의 인종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본격적인 회장 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모임을 열고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촉을 마쳤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본격적인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한인회는 19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9명의 선관위원을 위촉하고 선관위원장에 이승열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선관위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날 부위원장에 유창원 위원, 간사에 유도영 위원, 사무장으로 성미나 씨를 임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운영 규정과 세칙 검토, 개정 선거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지정하고 차기 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연수익 5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은 매년 평균 10명 중 8명이 넘게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환급률은 30%에 대해 그쳤지만 환급액은 6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소득세를 환급받은 납세자는 매년 평균 10명 중 8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환급액은 2,800달러로 환급률은 소득과 반비례했습니다. 연수익 5만 달러 미만 납세자들의 84%가 환급을 받았지만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환급률은 34%에 그쳤습니다. 반면 환급 금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비례했습니다. 연수익 5만 달러 미만 납세자는 평균 2,618달러, 5만에서 7만 5천 달러 납세자는 2,838달러, 10만에서 20만 달러는 4,350달러 등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평균 환급액은 5만 달러 미만보다 6배 정도 많은 12,611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CNN머니는 올해 세금 환급이 예년에 비해 지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IRS 측은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으로 예년보다 최소 일주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IRS는 전자 세금 보고를 이용하면 평균 6일에서 8일 내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98%를 넘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9개 한인은행들의 2014년도 3, 4분기 부동산 담보대출은 모두 1,147만 1,5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대출 중 무려 82.9%의 비중입니다. 한인은행들이 신용대출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에만 치중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영이 한인은행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 한인 사회에 고금리 사채가 횡행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BNB 하나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9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뉴밀레니엄 92.6%, 한미 91.4%, 윌셔 83.3%, 우리아메리카 8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은행인 BBCN은행도 부동산 대출 비율이 81.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런 대출 운영이 결국 외국계 은행으로의 고객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액이 8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한국 식품들의 미국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AT센터가 발표한 한국 농림수산식품 미국 수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농림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은 2013년 7억 4천만 달러에서 9.6% 증가해 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미 수출액은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5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010년 5억 2천만 달러에서 4년 만에 2억 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아미노산이나 핵산 등 혼합 조제 식료품이 지난해 7,5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김은 지난해 총 7,091만 7천 달러가 수출돼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가공 농식품인 관련은 5,936만 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알로에 음료를 중심으로 한 음료는 2013년에 비해 수출액이 무려 26.1%나 증가하면서 5,442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LA AT센터 이원기 지사장은 최근 한국 농수산식품의 주류 마켓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1,000만 달러 이상의 주력 수출 품목이 2013년도 16개에서 지난해는 21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일원 공항들의 항공기 지연과 연착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그만큼 항공기의 포화 현상이 심각한데 연방항공청이 앞으로는 뉴욕 일원 공항의 하루 비행 편수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존 F 케네디와 라과디아의 항공기 이착륙 가능 대수를 각각 1,205대와 1,136대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일원 공항에 과도하게 많은 항공편이 몰리면서 결항이나 지연 사태가 잦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항공기가 한꺼번에 공항을 이용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JFK와 라과디아는 시간당 이착륙 가능 항공편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과밀 현상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하루 약 100대씩의 항공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항공편 지연 사태의 약 40%가 뉴욕 일원 공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비행 편수 제한이 전국 공항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학생 중 절반가량은 저소득층 자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주는 48%, 뉴저지는 약 37%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남부교육재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13학년도 전국 공립학교 전체 재학생 가운데 51%가 점심 식사 식비 지원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50개 주의 2분의 1가량은 21개 주에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48%로 전국 50개 주에서 24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37%로 45위를 차지해 저소득층 학생이 적은 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남부 미시시피주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71%로 최고에 달했고 이어 뉴멕시코주 68%, 루이지애나주 56%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빈곤 비율이 가장 낮은 주로는 뉴햄프셔주가 27%로 1위, 이어 노스다코타주 30%, 벌몬트주 3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부교육재단은 경제위기와 이민자 증가,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율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